AI 기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화려한 발표 뒤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AI 생태계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기술 전쟁의 가장 깊은 곳부터 인간 고유의 영역에 도전하는 AI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질문들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AI 기술 탈취, 그 갈등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AI가 사주 명리학과 같은 인간의 전문 영역을 어떻게 넘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장막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산업 전투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핵심 AI 모델이 대규모의 아주 조직적인 공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AI 기업 엔스로픽이 있었습니다. 엔스로픽은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의 AI 기업 3곳이 자사의 핵심 모델이죠. 클로드의 능력을 통째로 훔쳐가기 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핵심 기술은 바로 모델 증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학생이 선생님의 답안지를 보고 배우듯이 성능이 낮은 모델이 뛰어난 모델의 결과물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아주 합법적이고 유용한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게 경쟁사가 수년간 쌓아올린 연구 개발 성과를 단숨에 훔쳐내는 무기로 변질된 거죠. 좋은 기술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600만 건이 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24,000개가 넘는 불법 계정을 동원해서요.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정보를 물어본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기술 탈취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거대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기업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딥시크는 기초적인 추론 능력에 집중한 반면 미니맥스는 무려 1,300만 건의 대화를 쏟아 부으면서 복잡한 코딩이나 도구 사용 능력 같은 고급 기술을 집중적으로 빼내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표적화된 공격이었죠. 이들의 수법은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히드라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방식을 썼는데요. 마치 신화 속에서 머리를 잘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머리가 솟아나는 괴물 히드라처럼 수만 개의 불법 계정과 IP를 계속 바꿔가면서 탐지를 피한 겁니다. 심지어 공격 트래픽을 일반 사용자 요청과 섞어서 뭐가 공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엔스로픽이 이 사건을 단순히 서비스 약관을 어겼다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AI 수출 통제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뉴스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 경쟁은 AI의 능력을 누가 더 발전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AI는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AI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간 고유의 깊고 미묘한 논리체계, 바로 그 전문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사주 명리학을 분석하는 AI 엔진 프로젝트인데요.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에게 물어봤더니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LLM은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는 건 잘하지만 사주처럼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코드로 직접 구현해서 규칙 기반 엔진을 만들고 그 정확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풀어내는 역할만 LLM에게 맡기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주에서는 태어난 시간이 단 1분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은 나사의 천문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지구 자전의 미세한 변화까지 계산해 오차를 플러스 13초 이내로 줄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정밀성이죠. 이렇게 고대의 지혜를 다루던 복잡한 시스템 접근법이 가장 현대적인 분야,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수만 개의 AI 보택에 무려 100배 레버리지라는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만든 가상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살벌한 가상 시장에서 AI 봇들이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메타인지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거 맞나? 하고 한 번 더 되돌아보잖아요. 바로 그 능력을 AI에게 준 겁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출처는 확실한지, 내 논리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단계에 걸쳐 스스로 검증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첨단 모델들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벤치마크 결과를 보니 AI 모델들이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능력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실수를 스스로 바로잡는 능력은 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이 불확실하네요 라고 말은 하면서 결국 똑같은 처방전을 써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처럼 AI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교정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역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 행동하는 능동적인 행위자, 즉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픈클로 같은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AI 에이전트에게 게임 엔진 같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손을 달아주는 기술입니다. 장면에 저 캐릭터 3개를 배치해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실제로 게임 엔진 안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가상세계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가 가상세계를 벗어나 현실의 인터넷과 만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개발자가 가족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스텔라라는 개인 AI 비서를 만들었는데요. 열흘 만에 갑자기 개발자의 구글 계정이 정지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텔라가 주인을 위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캘린더를 정리하는 그 부지런한 활동이 구글의 자동 보안 시스템 눈에는 악성 본넷의 해킹 공격과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스텔라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는 처음부터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돕는 착한 AI와 시스템을 공격하는 나쁜 봇을 근본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큰 기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개발 현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이처럼 아직 제도적, 기술적 장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개발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더 이상 소수의 거대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움직임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개발의 민주화가 시작된 거죠. 모두를 위한 AI 도구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 혁신의 몇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키 같은 도구는요, 길고 복잡한 회의 내용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녹음하고 텍스트로 바꾸고 요약해서 공유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자동 비서 역할을 합니다. 또 리모트 오픈 코드는 개발자가 카페에 있든 이동 중이든 스마트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죠. 이처럼 복잡한 인프라 기술부터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까지 AI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인간의 고유 능력을 뛰어넘으려는 도전,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려는 시도,
그리고 마침내 모두를 위한 도구로 확산되는 현상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게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스텔라와 같은 개인 AI 비서가 우리를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과 역사적으로 과학 발전을 이끌어온 개방적인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미 우리 사회의 논의 속도를 훌쩍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회적 대화가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